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연 소개하는 남자 허윤기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김용구 목사님과 함께 또 이제 그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공연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공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은 오페라 크로체입니다. 오페라 크로체는 이제 5월 1일이죠. 5월 1일부터 2일까지 모건대학교 성악 뮤지컬 학부 학생들이 모건대학교 콘서트홀에 올렸던 작품입니다. 이거는 원래 2년 전에 초연을 했었는데, 이 오페라 크로체라는 작품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 오페라 크로체는 어떤 거냐면 메피스토펠레와 크로체를 리골레토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메피스토펠레는 이제 뭐죠? 그 괴테의 파우스트를 원작으로 했던 작품이고, 리골레토는 그 베르디였죠? 리골레토가 가만있어 헷갈린다. 여튼 그 두 개의 작품을 섞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페라 크로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페라 크로체는 이태리어로 십자가, 또 교차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 크로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피스토펠레와 그 다음에 리골레토 두 개를 합쳐서 만든 오페라입니다. 자, 오페라 크로체 어떤 내용일까 좀 궁금하시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페라 크로체는 왜 안 넘어가니? 넘어가라. 자, 원작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파우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우스트의 괴테의 파우스트를 기반으로 하고요. 거기에 이제 리골레토가 나오고 서큐버스라는 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등장인물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메피스토펠레는 그 오페라 이제 메피스토펠레는 굉장히 대작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좀 조그맣게 이제 그 콘서트를 올렸던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거냐면 이제 오페라 서막에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 메피스토펠레가 서 있고, 그 옆에 서큐버스가 서 있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이제 늙은 괴테 파우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 파우스트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파우스트는 일단 그 철학자로 나타납니다. 노학자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환락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삶을 좀 이런 현실들을 좀 슬퍼합니다. 근데 자신의 늙은 육신에 좀 어떤 안타까움,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에 이제 무기력증을 이제 갖고 있었죠. 근데 그러는 도중에 지옥에서 온 악마 메피스토펠레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메피스토펠레가 서큐버스와 함께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여기 보시면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서큐버스, 그 다음에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메피스토펠레, 그리고 양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괴테에 등장하는 파우스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메피스토펠레가 파우스트한테 제안을 해요. 뭘 제안하냐면, 젊음을 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한 젊음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이제 영원한 젊음은 아니고 이제 젊음을 이 시간에 다시 젊음으로 돌려주는 건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영혼과 젊음을 맞바꿀 수 있을까요? 파우스트는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또 항상 보면 이제 그 리골레토와 질다가 또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 메피스토펠레의 계략에 넘어가서 메피스토펠레와 이제 계약을 맺은 파우스트는 자신의 영혼을 넘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파우스트에게 젊음을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 그리고 서큐버스,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마가레타가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좀 이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는 이 장면도 저기입니다. 이제 그 오페라 서막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오페라가 서막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라. 악마의 화신 메피스토펠레, 그리고 서큐버스는 남자들이 잠들고 있을 때 와서 남자애와 성관계를 한다는 전설의 요정이 아니고 전설의 존재인데, 여기서는 이제 메피스토펠레와 서큐버스를 같이 결합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메피스토펠레, 그리고 리골레토와 질다의 이야기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메피스토펠레는 여기서 악의 화신으로 나오니까 그 뒤에 이제 악령들이 같이 부하처럼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장면은 윤상호 감독님이 좀 특별하게 연출을 한 건데요. 4명의 이렇게 악의 화신들이 악의 악마, 마귀, 사탄이라고 표현합시다. 이게 조명을 들고 관객들을 한 명씩 비추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영혼을 팔까? 너도 악에 넘어올래? 라는 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넘기는 거죠. 굉장히 좀 소름 돋는 장면이죠. 사실 이 오페라 메피스토펠레 메피스토펠레와 합친 리골레토 합친 크로체를 연기했던 배우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제 뒤에 장면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배우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쳐있었는데 응급실도 실려갔던 학생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으로도 힘들었던, 왜냐하면 악마의 세계, 지옥이라는 모습들을 이들이 연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합창단이 나오는데, 이 합창단은 이제 천국의 천사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곡입니다. 자, 이렇게 악마에게 영혼을 판 메피스토펠레, 그 파우스트, 자꾸 헷갈려요. 근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메피스토펠레와 서큐버스가 나타나서 파우스트에게 너의 영혼을 나한테 넘기면 젊음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음의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파우스트는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인물로 나타나는데요. 근데 서큐버스가 그 손에 있는 성서를 뺏어가고, 그리고 여기 손에 보이시죠?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악마와 계약서를 쓴 파우스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약속대로 젊음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 뒤에 보이시죠? 젊게 변화된, 자, 여기는 이렇게 늙은이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젊은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리허설 촬영본이거든요. 실제 본 공연에서는 막 가발도 쓰고 옷도 제대로 입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리허설 촬영본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피스토펠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는 이렇게 젊은이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의 주인공이 또 등장을 하게 되죠. 리골레토입니다. 원래 리골레토는 그 딸 질다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팔아 모든 것을 이제 헌신했던 아빠로 나오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비극인데요. 여기서도 오페라 메피스토펠레에서도 똑같이 역시 리골레토도 비극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아빠 리골레토는 이제 질다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외동딸인데요. 엄마가 어렸을 때 이제 죽고 나니까 외동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리골레토에게 신용불량자를 덧입혀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마 어떤 비극을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빠 리골레토는 이렇게 평생 딸 질다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딸 질다가 파우스트를 만나게 돼요. 아까 파우스트는 늙은 노인 철학자였는데, 여기서 파우스트가 젊음을 갖고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젊음을 얻은 파우스트를 만나가지고 만나게 되는데, 이 파우스트가 자신의 이름을 엔리코라고 속여요. 나는 가난한 대학생이고,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당신을 만나서 첫눈에 반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딸 질다는 젊은 파우스트에게, 엔리코에게 홀딱 반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교회에서 만난 연인 엔리코가 이제 있는데, 질다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구냐면 마가레타가 등장합니다. 이 마르게리타 이름이 계속 어려워요. 마르게리타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마르게리타를 또 파우스트가 꼬시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파우스트는 천하의 바람둥일까요? 아니요, 여기선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질다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왜 마르게리따에게 또다시 이렇게 작업을 걸게 될까요? 그것은 메피스토펠레가 파우스트에게 약을 먹여요. 약을 먹여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피스토펠레는 어떻게든 파우스트를 파면시키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서큐버스랑. 왜냐하면 메피스토펠레는 신하고 내기를 해요. 인간을 시험해도 되냐라는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마치 우리가 구약 성서에 있는 욥기와 같은 맥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고 메피스토펠레가 내기를 해요.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메피스토펠레에게 꼬임에 넘어간 파우스트가 마르게리따를 유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악마들이 가만히 두질 않죠. 마르게리따 유혹하고 또 딸 질다도 이게 유혹을 하는데, 여기서 그 서큐버스가 나타나서 파우스트에게 최면을 걸고 그 질다를 데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다시 파우스트가 먹었던 약을 마르게리따에게 또 먹이도록 해요. 마르게리따는 그 약을 먹은 다음에 환각에 빠져서 점점 쾌락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왜 이런 오페라에 좀 가슴 아프고 좀 무거운 장면들을 넣었을까요? 그거는 우리들 현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쾌락, 나만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마르게리따를 이제 환락의 늪으로 빠뜨렸던 파우스트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딸 질다가 이제 넘어가게 되죠. 악마의 세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장면은 좀 생략이 됐는데 성폭행 당해가지고 이렇게 온몸에 상처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마르게리따와 질다가 똑같이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데, 이제 아빠 리골레토는 이제 복수의 화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또 파우스트가 또 다시 환락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그것을 몰래 본 아빠 리골레토는요, 스파라프칠레에게 청부살인을 맡겨요. 자, 아까 보십시다. 리골레토는 딸 질다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파우스트,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엔리코라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의 딸을 꼬드겼다가 버리고 갔죠. 또 마르게리따도 또 그렇게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술집에 가서 또 다른 여자를 꼬시고 있는 걸 봐요. 그래가지고 이 리골레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스프라푸칠레에게 가서 돈을 주고 엔리코를 죽여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알게 된 딸 질다가요, 예상치 못한 일을 하게 돼요. 오페라 리골레토에서도 그런데요. 오페라 리골레토에서도 자신이 사랑했던 백작을 아빠가 성부살인하려는 걸 알고 자신이 대신 가서 죽거든요. 여기서도 리골레토도 똑같은 메피스토펠레스도 리골레토의 스토리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딸 질다가 엔리코를 대신해서 죽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청부살인업자 옆에 그 여동생이 있고요. 이 여동생의 이름이 그 막달레나라는 여동생인데, 이 여동생이 저기한테 홀딱 빠져요. 엔리코한테, 파우스트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오빠를 설득합니다. 오빠, 이 사람을 죽이지 말자. 내가 보니까 괜찮은데 그냥 죽였다고 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이 또 스파라푸칠레는 또 의리의 사나이예요. 아니다, 내가 의리를 잇는데 신뢰를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엔리코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딸 질다가 나타나서 대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파라푸칠레에게 죽음을 당한 딸 질다는 이렇게 길에 쓰러져 있고요. 그리고 스파라푸칠레는 이 죽은 딸을, 원래 누가 오는지를 모르거든요. 그 시간에 오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자신은 어쨌든 계약대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또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갑자기 또 파우스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했던 딸 질다,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 질다가 죽은 거를 보고 껴안고 슬퍼하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을까라는 고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죽음을 당한 딸 질다를, 사랑하는 여인 질다를 품에 안고 파우스트는 흐느껴 오는데요. 이때 메피스토펠레와 서큐버스가 파우스트를 이끌고 자신의 본거지인 사바의 세계로 데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파우스트가 끌려오는데요. 파우스트가 여기서 뭘 보냐면 악마의 세계들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그러면서 여기서 사랑했던 마르게리따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우스트가 이제 제가 포커스 아웃포커싱을 시켰는데, 마르게리따가 이제 죽음의 세계로 점점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했던 부분들,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윤상호 감독이 여기서 파우스트에게 마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같은 장면을 연출을 시켜요. 자, 머리에 보시면 가시로 된 면류관을 썼고요.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형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서 윤상호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파우스트가 정말 파멸의 길을 걸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 그리고 죽었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여기다 넣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르게리따는 이제 점점 나락의 세계로 떨어져 가지고 정신병원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끌려가서 자신의 삶이 처절하게 파괴된 그 모습을 보면서 메피스토펠레는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에게 다시 돌려주면 안 되냐라고 애걸을 하죠. 근데 이제 메피스토펠레는 한 번만 얘기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우스트에게 유혹을 당해서 마약 중독도 되고 온몸이 다 망가져버린 마르게리따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파우스트와 함께 마지막 아름다운 아리아를 한 편을 부릅니다. 이 장면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결국 이 아리아가 끝나고 마르게리따는 메피스토펠레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소름이 돋았는데요. 메피스토펠레에 의해서 마르게리따가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 마르게리따가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합창단,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요 중간 부분 창문으로 된 데 있죠. 메피스토펠레와 서큐버스와 파우스트 사이에 보면 이렇게 창문처럼 된 데가 있는데 이 안에 합창단이 서 있어요. 합창단이 마르게리따가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았다라고 합창을 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2년 전에 봤었거든요. 2년 전에 볼 때는 그 구원받았다라는 장면이 마음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큰 감동이 없었는데, 이번에 볼 때는 마르게리따가 죽고 난 다음에 합창단이 그 마르게리따의 죽음에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눈물이 다 났어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 파우스트를 잘못 만나가지고 약물 중독에 빠지고 결국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르게리따를 향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메피스토펠레와 서큐버스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메피스토펠레와 서큐버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파우스트의 영혼을 거둘러 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파우스트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리허설이라 파우스트에게 노인의 가발을 안 씌웠는데요. 이제 이 장면은 다시 시간이 흘러서 노인으로 돌아온 파우스트를 영혼을 이제 이른바 회수하러 온 메피스토펠레와 서큐버스의 장면입니다.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시면 파우스트의 무릎에 지팡이 있는 쪽에는 사과가 있고요. 그 반대편 무릎에는 성서가 놓여 있습니다. 사과를 보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 남자들 목에 보면, 이렇게 남자들 목에 보시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해부하게 보면 이게 아담스 애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담스 애플이라는 뜻이 뭐냐면 초기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브는 하와는 먹었고 아담은 좀 뭔가 주저하면서 먹어서 목에 걸렸다,
뭐 백설공주도 아니고 목에 걸렸다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사과는 초기 인류가 선과 악의 유혹에 빠질 때 썼던 그 모습을 대신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서는 메피스토펠레가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엿보는 거죠. 자, 마지막 상황에서 파우스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첫 장면에서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하고 젊음을 대가로 영혼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대로 진행이 되면 파우스트는 마지막 죽음의 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또 젊음과 또 어떤 다양한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에게 영혼을 빼앗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파우스트가 회개를 해버려요. 굉장히 효율적인 삶을 삽니다. 파우스트의 회개 장면입니다. 파우스트가 마지막에 회개를 하고 돌아오니까 메피스토펠레와 서큐버스는 괴로움의 바닥을 뒹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우스트의 아까 지팡이 옆에 있던 사과는 굴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파우스트의 손에는 십자가, 성경이, 성서가 들려 있습니다. 괴테 파우스트를 읽고 그리고 오페라 메피스토펠레를 보고 오페라 크로체를 이제 같이 보면서 나도 파우스트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나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누릴 거 다 누렸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을 얻거든요. 근데 여기서 파우스트의 구원은 사실 성서에서 말하는 어떤 부끄러운 구원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오페라 크로체는 메피스토펠레와 오페라 리골레토를 같이 합쳤는데요. 2년 전에 할 때는 메피스토펠레 쪽에 좀 더 무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메피스토펠레 좀 더 지옥의 장면들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 라인을 리골레토 쪽에서 좀 더 보강을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감정선이나 이야기를 끌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한 이야기를 줬고, 그리고 괴테 파우스트를 원작으로 한 오페라는 많지만 메피스토펠레를 주인공으로 세운 거는 유일하게 보이토의 메피스토펠레가 유일해요. 그래서 이 더욱 극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는데, 이게 대학생들이 만든 오페라거든요. 모건대학교 음악대학 성악 뮤지컬학부 학생들이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대극장에 올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수준 높은 무대를 만들었는데, 이런 학생들의 무대, 그리고 메피스토펠레 또 오페라 리골레토를 합쳐서 만든 오페라 크로체, 두 번을 이렇게 보면서 또 사진으로 담고, 또 제가 목사라서 공연 전에 학생들 손을 다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해줬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철학들을 흔드는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오페라 크로체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라는 질문을 던져주게 됩니다. 오페라 크로체, 이태리어로 교차로 십자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오페라 크로체인데요. 메피스토펠레와 리골레토를 합쳐서 만든 오페라 크로체. 모건대학교 학생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 만들었던 작품. 윤사호 감독님과 또 서필 교수님이 같이 또 힘을 모아 만들었는데, 오페라 성악 뮤지컬학부 학생들의 오페라 크로체, 저도 박수를 격려하고요. 내년에 또 어떤 무대로 오를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공연 소개하는 남자 허윤기의 소개 작품은 오페라 크로체였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오페라 크로체. 앞으로 또 모건대 음악대학 성악 뮤지컬학부 학생들의 날로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은 오페라 크로체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재밌는 작품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